밤 11시 37분. 모두가 잠든 시간, 대식이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불이 꺼진 거실, 술잔 위로 깜빡이는 불빛. 테이블 위엔 깨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어린 시절 할머니 품에 안긴 대식이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만졌다. 할머니. 그 입술 끝이 떨렸다. 그때였다. 침묵을 깨는 진동음. 삐. 휴대폰 화면에 뜬 단 하나의 이름. 할머니. 순간 대식이의 심장이 멎었다. 그는 손끝이 떨리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게 뭐야? 5년 전 그는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직접 관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본 그 미소는 지금도 생생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다. 벨소리는 3번 울리고 끊겼다. 대식이는 망연자실한 눈으로 휴대폰을 바라봤다. 통화 기록엔 분명히 남아 있었다. 발신 할머니. 그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 그리움이 두려움을 밀어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그 순간. 어둠 속 담장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하얀 머리, 검은 코트, 천천히 고개를 드는 노인. 그의 눈빛은 어딘가 슬펐다. 대식이의 입술이 말랐다. 설마. 그 얼굴은 5년 전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할머니의 이웃이자 장례를 도왔던 박 노인이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박 노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서 사라졌다. 그날 밤 이후 대식이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가 몰랐다. 그 전화 한 통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다음 날 아침 대식이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내용은 단 한 줄. 그 집으로 돌아오게. 대식이는 한참을 쳐다봤다. 그 집이라면 할머니의 집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그곳을 향했다. 그리고 결국 버스를 탔다. 유리창 너머로 흐르는 풍경. 도시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시골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에는 언제나 푸른 대추나무와 장독대가 있었다. 붉은 벽돌로 된 집. 할머니의 숨결이 남은 곳이었다. 문을 밀자 먼지가 흩날렸다. 곰팡이 냄새 사이로 희미한 된장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향은 잊을 수 없는 따뜻한 냄새였다. 할머니. 그가 중얼거리자 마치 대답하듯 시계 초침이 틱, 틱 소리를 냈다. 대식이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오래된 찬장.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종이 봉투 하나가 있었다. 대식이에게. 손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 누렇게 변한 종이에는 그러나 또렷한 글씨가 있었다. 대식아. 내가 울며 나갔을 때 할미는 아무 말도 못했단다. 그땐 화가 났지만 지금은 다 괜찮단다. 다만 언젠가 넌 돌아올 거라 믿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그는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 인생 간섭하지 마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대식이는 손에 편지를 꼭 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효과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대식이는 놀라서 일어났다. 문 밖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박노인님. 그는 바로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봤던 인물이었다. 박노인은 중절모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다. 박노인. 오랜만이네, 대식씨. 이 집 아직도 냄새가 좋구먼. 대식이는 경계했다. 그날 밤 당신이 왜 내 앞에 있었습니까? 박노인은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할머니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지. 대식이의 표정이 굳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누가 자네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정적.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박노인. 할머니는 자네에게 마지막 거래를 남기셨네. 거래라니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가를 치러야지. 그게 할머니의 뜻이었네. 대식이는 비웃듯 말했다. 진실이요? 이건 미친 소리예요. 그러자 박노인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날 자네가 할머니에게 던진 말이 그분의 마지막 숨결을 바꿨네. 그걸 되돌리고 싶지 않나? 그 말에 대식이는 숨을 삼켰다. 되돌릴 수 있다고요? 기억은 시간보다 강하네. 자네가 그날의 선택을 다시 마주한다면 할머니의 진심도 들을 수 있을 걸세. 대식이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가슴이 떨렸다. 좋아요. 그 거래 받겠습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놀라울 만큼 차가웠다. 그럼 시작하세. 그 순간 방 안에 불이 꺼지고 모든 소리가 멈췄다. 대식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눈앞엔 어린 시절의 방이 있었다. 달력엔 2019년 6월 21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이었다. 눈을 떴을 때 대식이는 놀라움에 숨이 멎었다. 벽에는 초등학교 때 그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이 걸려 있었다. 냄비에서 된장국이 끓는 소리, 마당에서 닭이 우는 소리. 그 모든 게 생생했다. 그는 거울을 봤다. 그곳엔 20대 청년이 아닌 고등학생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다. 이게 꿈인가? 그는 손등을 꼬집었다. 아파. 그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대시가 일어나지 않으면 밥 식는다. 할머니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대식이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리웠던, 너무나도 그리웠던 그 목소리. 그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할머니가 거기에 있었다. 주름진 손으로 국을 휘젓고 있었다. 그 손끝의 떨림마저 그대로였다. 할머니. 그는 그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었다. 할머니는 놀라 웃었다. 왜 이리 오버하노 아침부터. 대식이는 말을 잃었다. 가슴이 터질 듯 벅찼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하루가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단 하루라도 다시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할머니는 대식이에게 밥을 내밀었다. 많이 묵어라. 도시 나가면 이런 거 못 먹는다. 그 말에 대식이는 고개를 떨궜다. 그날은 바로 그가 할머니에게 상처를 준 날이었다. 이날을 다시 살라고? 이게 대가라는 건가? 오후가 되자 대식이는 과거의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 입시 스트레스, 집안 형편, 그리고 자신을 억누르는 현실. 모든 게 그때 그대로였다. 할머니는 저녁을 차리며 말했다. 대식아, 대학보다 사람 되는 게 먼저다. 그 말에 대식이의 마음이 요동쳤다. 이게 바로 내가 폭발했던 말이잖아. 그는 손을 꽉 쥐었다. 이번엔 다르게 반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과거의 감정이 밀려왔다.
억눌려 있던 분노, 억울함, 좌절. 결국 그는 소리쳤다. 그만 좀 간섭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순간 공기가 멎었다. 할머니의 젓가락이 떨어졌다. 대식이는 자신이 또다시 같은 말을 내뱉은 걸 깨달았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는 눈을 감았다. 시간은 되돌아왔지만 감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박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식 씨, 선택은 언제나 반복되네. 다만 이번엔 그 의미를 알아야 하지. 밤이 되었다. 할머니는 대식이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다. 대식아, 사람 마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란다. 그 말이 어쩐지 의미심장했다. 할머니는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혹시 모르니 이건 내가 꼭 열어보거라. 그 안에는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 대식아, 할미가 너를 원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세상은 널 몰라도 할미는 널 믿는다. 다만 사람의 말은 마음보다 앞서서 상처를 남기지. 대식이는 울었다. 그의 눈물방울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글씨가 번져가며 따뜻한 빛으로 변했다. 그때 방 안에 낮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의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리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대식이는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손은 공기를 잡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마음의 심판이었다.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마당에 다시 박 노인이 서 있었다. 이번엔 그림자조차 없었다. 대식이는 물었다. 당신 대체 뭐예요? 박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나는 할머니의 약속을 지키는 존재일 뿐일세. 약속?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부탁하셨지. 우리 대식이가 언젠가 후회하거든 그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 말에 대식이는 숨이 멎었다. 그럼 이 모든 게 할머니의 사랑이지. 박 노인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 사랑도 내가 받아들여야 의미가 생긴다. 대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네.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이미 만난 거지.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방 안의 시계가 틱, 틱 소리를 냈다. 그리고 대식이의 앞에 또 하나의 문이 나타났다. 그 문 너머엔 두 갈래의 길. 하나는 과거로의 회귀, 다른 하나는 현재로의 귀환이었다. 박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선택하시오. 그녀를 영원히 곁에 두는 대신 이 시간 속에 머물 수도 있네. 대식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겠죠. 그럼 전 돌아가야 해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과 함께 문이 서서히 닫혔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현재의 방 안에 있었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책상 위엔 무언가 있었다. 그날 할머니가 건네던 상자. 그리고 그 안엔 마르지 않은 한 방울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삐. 화면에 떴다. 할머니 음성 메시지 한 개.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대식아. 세상은 널 몰라도 할미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그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강하게 번졌다.
그 후 대식이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왔다. 할머니의 집을 고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름은 할미 책방. 그곳엔 언제나 된장국 냄새가 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매년 6월 21일 밤이면 그는 마당에 놓인 낡은 전화기를 바라본다. 가끔 그 전화기가 스스로 켜진다. 그리고 짧은 신호음 하나. 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이제 후회 안 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대식이의 머리를 스친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꿔 남을 뿐이다. 그리움이 전화를 걸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된다.